안녕하세요, 송영학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팀에 이런 김대리 없으신가요? 여러분이 뭔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업무를 지시하면 그렇게 말고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김대리 말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김대리는 언제나 이렇게 씩씩하게 대답하곤 합니다. 지시받은 업무를 다 마치고 나면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어떤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죠. 팀장에게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김대리가 마냥 예뻐 보이신다고요? 하지만 자기 생각 없이 팀장의 지시나 명령에 맹종하는 이른바 예스맨 유형을 마냥 예뻐했다간 끊고 다칠 수 있습니다. 리더십 분야, 특히 팔로우십 전문가인 로버트 켈리 교수는 예스맨을 리더가 관심 가져야 할 중요한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합니다. 팀장 입장에서 때로는 김대리 같은 실행력이 뛰어난 예스맨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은 팀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팀장을 기쁘게 하는 데 투구를 하죠. 그래서 상당수 팀장들이 이런 유형을 편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팀원들의 생각이 항상 팀장과 똑같고 시키는 대로만 행동한다면 조직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유능한 팀장이라면 팀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쉽지는 않겠지만 팀장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피드백 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피드백은 솔직해야 하고 적시에 주고받을 수 있어야 효과가 있죠. 하지만 예스맨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팀장이 듣고 싶어하는 여과된 정보만 듣게 될 테고 결국은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걸림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더 큰 문제는 팀원들이 우리 팀장은 예스맨 말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인식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팀원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게 되겠죠. 자, 이제 예스맨들은 어떤 행동적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죠. 몇 해 전 개봉된 영화 중에 예스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주인공 짐 캐리는 노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삐딱한 사람이었는데 친구의 권유로 인생 역전 자리 프로그램에 가입하면서 삶에 대한 태도가 180도 바뀌게 되지요. 긍정적인 사고가 행운을 부른다는 프로그램 규칙에 따라 모든 일에 예스라고 대답하기로 마음먹고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세로 새로운 일에 도전합니다. 영화 속 짐 캐리처럼 예스맨 유형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아울러 에너지 레벨도 대단히 높지만 어쩐지 회의에서는 침묵을 지킵니다. 왜일까요? 상사와의 갈등 상황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상사와 부딪히는 위험을 절대로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사가 듣고 싶어 할 만한 여과된 정보만 들려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들은 상사가 아니라 자신이 조명을 받게 되면 불편해하기 때문에 사이드라인에서 보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하죠. 남들이 제시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 아이디어에 의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은 꺼려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부서에 팀장으로 부임했다고 가정해보고 예스맨인 최 과장은 전임 팀장이 편애하던 팀원이었습니다. 최 과장은 그동안 자신이 맡은 업무와 역할을 별 탈 없이 잘 해왔고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새로운 팀장인 여러분에게도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죠. 이런 경우 여러분이 팀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 과장에게는 약간의 코칭만 필요할 것 같고 따로 격식을 차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잠깐 차 한잔 하자면서 휴게실로 가서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항상 나를 지지해줘서 감사해요. 최 과장의 긍정적인 태도가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 의견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해주거나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관점에서 지적해주는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
내가 느끼기에는 최 과장이 생각하는 걸 나한테 편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팀원이 생각을 편하게 얘기하지 못한다면 1, 내가 팀장으로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리고 최 과장도 언젠가는 승진해서 팀장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려면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면 이제 최 과장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최 과장이 의견을 솔직하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실에 근거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팀에 예스맨이 좀 많은 것 같다고 생각되신다면 혹시 내가 공포심에 기반을 둔 리더십을 구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적 평가를 잘 받아 보너스를 많이 받고 승진하는 팀원들이 혹시나 아첨하는데 선수인 예스맨 유형은 아니었는지 함께 검토해 보셔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팀원들이 예스맨인 경우를 말씀드렸는데요. 팀장 여러분 중에 예스맨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팀장인 여러분의 상사가 팀 본연의 업무 이외의 것을 부탁한다고 해봅시다. 나는 이 팀장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네. 이렇게 부탁을 해올 때 팀장인 여러분도 거절하지 못하고 넙죽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누적되다 보면 업무 과정으로 인한 팀원들의 스트레스가 증폭될 테고 팀장인 여러분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경우 유능한 팀장이라면 상사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센스 있게 거절하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 팀원들을 희생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스맨 유형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인간관계가 빵점인 유형을 어떻게 코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이대리 혹은 본 과정이 있다면 다음 시간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